등산로 입구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삶의 모든 것이 무덤덤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거세게 요동쳤다. 늘 점잖고 다정하던 동호회 회장 영민 씨와 백옥 같은 피부에 늘 생기가 넘치던 40대 후반의 명숙 씨. 두 사람이 인적 드문 숲길 뒤편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엉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 채널에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동호회 정기 산행일이었다. 대형 버스를 타고 도착한 국립공원 초입은 주말을 맞아 오긋한 차림의 등산객들로 붐볐다. 나 역시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려 배낭을 메고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산악동호회 안에서 감도는 묘한 공기,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시선을 사로잡은 한 남자 때문이었다. 영민 씨는 우리 동호회를 이끄는 회장이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에 셔츠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목덜미에서는 늘 은은한 스킨 향이 났다. 매사 매끄러운 매너로 회원들을 챙기는 그를 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곤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동호회 안에서 공공연한 파트너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명숙 씨였다. 명숙 씨는 40대 후반 특유의 성숙한 매력이 물씬 풍기는 여자였다.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등산복을 입을 때마다 드러나는 굴곡진 몸매는 동호회 남성 회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뒤태는 같은 여자가 봐도 아찔할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나 역시 눈치채고 있었지만 설마 대낮에 산속에서 그런 대담한 짓을 벌일 줄은 몰랐다. 정상으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열이 길게 늘어났다. 나는 다리가 아파 잠시 숨을 돌리려 정규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난 샛길 벤치로 향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우거진 숲을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가라앉은 그러나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커다란 기암괴석 뒤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 있었다. 나무 틈새로 살짝 들여다본 그곳에는 영민 씨와 명숙 씨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서로의 몸에 완전히 밀착해 있었다. 명숙 씨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들이켜고 있었고 영민 씨는 그런 명숙 씨의 허리를 단단한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영민 씨.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거부하는 듯 하면서도 그녀의 두 손은 영민 씨의 넓은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아무도 안 와. 오늘 다들 정상 가느라 정신없어. 당신 매일 보는데도 왜 이렇게 매번 맛있는지 모르겠어. 영민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점잖은 톤이 아니었다. 낮고 거칠고 욕망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의 두 손이 명숙 씨의 등산복 상의 밑단으로 스르륵 스며들어갔다. 얇은 천 너머로 영민 씨의 커다랗고 단단한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명숙 씨는 허리를 부르르 떨며 그에게 더 깊이 안겨들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거칠게 맞물렸다. 질척하고 촉촉한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명숙 씨의 등산복 바지 위로 영민 씨의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터질 듯한 볼륨감에 내 시선은 얼어붙은 듯 고정되어 버렸다. 내 가슴이 방방방 뛰기 시작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죄책감보다 그들이 뿜어내는 농익은 열기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는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공간에 울린 작은 소음. 영민 씨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매서운 남자의 눈빛과 내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잠깐 하지만 강렬하게 부딪혔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알 수 없는 희열을 동시에 느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내 안에 깊은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정수, 올해 55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에 장성한 자식들을 두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중년 남자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속은 오랫동안 바짝 메말라 있었다. 아내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손 한 번 잡지 않는 그저 의리로 사는 건조한 관계가 된 지 오래였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찾아오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어디로 갔나 싶고 거울 속 내 모습에서 더는 남자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의 쓸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산악동호회였다. 주말마다 푸른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면 메마른 내 삶에도 조금은 활력이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로 정신적인 굶주림을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했다. 우리 동호회인 푸른 산악회는 회원 수만 50명이 넘는 제법 큰 모임이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 있었다. 은퇴 후 삶의 낙을 찾으러 온 이들부터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오는 이들까지. 나처럼 일상의 건조함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중년들이 가득했다. 매주 산을 오르고 하산 후에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나이를 잊고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면에는 늘 묘한 남녀 간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땀에 젖은 등산복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서로의 몸매를 훑는 시선들, 좁은 산길을 오를 때 손을 잡아주며 오가는 미묘한 터치들. 중년이라는 이유로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다들 속으로는 뜨거운 불씨를 하나씩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매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명숙 씨였다. 그녀는 동호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총무였다. 서글서글한 성격에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마저 매력적인 여자였다. 특히 등산으로 다져진 그녀의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는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다. 가끔 하산길에 그녀가 땀을 닦으며 넥라인을 살짝 펄럭일 때 그 사이로 보이는 하얗고 풍만한 가슴골은 내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회장인 영민 씨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영민 씨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오랜 사업으로 다져진 여유로움과 거침없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매사 자신감이 넘쳤고 동호회 여성 회원들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능숙했다. 무엇보다 그의 탄탄한 체격은 같은 남자가 봐도 부러울 정도였다. 꽉 끼는 등산 바지 위로 드러나는 허벅지 근육은 그가 여전히 건강하고 단단한 남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이 산속에서 벌인 그 대담하고 끈적한 행위를 목격했으니 내 심장이 온전할 리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집에 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바위 뒤편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민 씨의 거친 손길이 명숙 씨의 살결을 파고들 때 나던 소리, 명숙 씨가 흘리던 그 가녀린 신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 손을 바라보았다. 내 손도 저렇게 누군가의 몸을 뜨겁게 탐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오랫동안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본능이 그 은밀한 목격 하나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지독한 갈증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다음 산행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혹시 영민 씨가 나를 알아본 것은 아닌지 불안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드디어 돌아온 토요일 아침 모임 장소로 나가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고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쳤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영민 씨와 명숙 씨를 향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그들의 표정을 보니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은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명숙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했고 입술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행이 시작되고 나는 일부러 두 사람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앞에서 걸어가는 명숙 씨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다. 그날 영민 씨의 손길을 받아내며 부르르 떨던 그 유연한 허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 시선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명숙 씨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나와 눈을 맞췄다. 그때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단지 내 착각이었을까. 정수 씨,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요. 어느새 내 곁으로 다가온 영민 씨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고 목소리는 호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나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아, 예, 회장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몸이 가볍네요. 나는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꽉 찬 등산복 핏을 보니 바위 뒤에서 명숙 씨를 압도하던 그 묵직한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중간 휴식 시간 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과일을 나눠 먹을 때였다. 명숙 씨가 깎아놓은 배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정수 씨,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녀가 건네는 배 조각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손가락 끝이 내 손바닥을 슬쩍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그 촉감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길었다. 짜르르한 전류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명숙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정수 씨, 이따가 하산할 때 B코스로 가실래요? 거기가 한적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참 좋거든요. 그녀의 숨결이 내 귀를 간지럽혔다. 그 숨결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고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B코스는 경사가 가팔라 일반 회원들은 잘 가지 않는 인적 드문 길이었다. 그녀가 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내 머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을 공유한 자들끼리의 은밀한 초대이자 나를 향한 도발이었다. 영민 씨의 시선이 우리 쪽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미간이 살짝 좁아져 있었지만 명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윙크를 해보이며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손에는 그녀가 준 배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만 정작 내가 맛보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다. 내 안의 도덕성과 이성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친구의 여자를 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위험한 불장난이다라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이미 불붙은 욕망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영민 씨라는 거대한 남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명숙 씨가
이제 나를 향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 어떤 짜릿하고 황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중년의 지루한 삶에 지쳐있던 나는 더는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나는 결국 하산길의 대열에서 슬그머니 이탈해 비코스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비코스의 오솔길은 소문대로 고요했다. 새소리와 내 발자국 소리만 가득한 그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저만치 앞서 걷고 있는 명숙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마침내 내가 그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정수 씨, 올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발걸음이 빠르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승리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완벽한 둘만의 공간이었다. 숲에 짙은 나무 냄새와 그녀의 사량취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명숙 씨가 가자고 한 길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회장님은 어디 두고 혼자 이렇게 가요? 나는 일부러 영민 씨의 이름을 꺼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명숙 씨는 영민 씨의 이름이 나오자 코방귀를 살짝 끼며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내 가슴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 양반 얘기는 왜 해요, 재미없게. 정수 씨, 사실 그날 다 봤죠? 바위 뒤에서 우리 있던 거. 직설적인 그녀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 서린 요염함을 읽고 침을 삼켰다. 아, 그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정수 씨가 보는 거 알고 더 짜릿했으니까. 그날 정수 씨 눈빛 아주 뜨겁던걸요? 그녀의 대담함에 내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땀에 살짝 젖어 있는 그녀의 등산복 너머로 팽팽하고 뜨거운 살결의 탄력이 그대로 느껴졌다. 영민 씨는 다 좋은데 가끔 너무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만 해서 질려요. 난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아는 남자가 좋은데. 정수 씨가 딱 그런 사람 같아. 그녀의 손가락 바닥이 내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도발적인 멘트에 내 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겨 내 품에 안았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남자의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명숙 씨는 내 품에 안기며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이미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아들었다. 영민 씨와 할 때와는 다른 거칠지만 밀도 높은 키스가 이어졌다. 명숙 씨의 혀는 달콤하고 뜨거웠으며 내 입안 구석구석을 탐닉해 들어왔다. 그녀의 두 손이 내 등판을 꽉 움켜쥐며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살이 부딪히고 입술이 맞물리는 질척한 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다. 내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산복 상의를 밀어 올렸다. 겉보기보다 훨씬 풍만하고 탄력 있는 그녀의 하얀 살결이 내 손바닥에 꽉 차게 들어왔다. 만질 때마다 깊은 탄성을 자아내는 그녀의 몸은 그야말로 대물이었다. 명숙 씨는 내 손길에 몸을 바르르 떨며 내 목을 더 세게 감싸 안았다. 아, 정수 씨. 너무 좋아. 영민 씨랑은 비교도 안 돼. 진짜 단단하고 멋진 남자였구나. 그녀의 찬사에 내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우리는 길가 옆 무성하게 자란 숲풀 사이의 아늑한 평지에 자리를 잡았다. 숲의 그늘이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었고 바닥의 부드러운 풀잎들이 우리의 침대가 되어주었다.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드러나는 중년의 농익은 몸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다. 햇살을 받아 촉촉하게 빛나는 그녀의 살결과 흥분으로 터질 듯 팽팽해진 내 몸이 하나로 엉키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열기는 깊어가는 숲의 음영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명숙 씨의 매끄러운 피부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마저 감미로웠고 그녀가 내뱉는 한숨 섞인 신음소리는 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촉매제였다. 그녀의 부드럽고 끈적한 품에 내 모든 것을 맡긴 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절정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나를 꼭 물고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수 씨. 응, 더 깊이. 너무 맛있어. 명숙 씨는 눈을 감은 채 내 어깨에 손톱 자국을 내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터질 듯한 볼륨감이 내 가슴에 밀착할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서정적이고도 격정적인 소리가 고요한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위쪽 등산로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숙아, 이명숙, 어디 갔어? 영민 씨의 목소리였다. 낮고 굵은 그의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홀했던 쾌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고 내 몸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명숙 씨 역시 눈을 번쩍 뜨며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공포와 함께 묘한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몸을 밀착한 상태로 얼어붙었다. 영민 씨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우리를 가려주고 있는 숲을 바로 넘어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까지 그의 기척이 다가왔다. 숲을 틈새로 영민 씨의 등산화가 보였다. 그는 씩씩거리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만약 그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엉켜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들키게 될 판이었다. 영민 씨의 그 단단하고 거대한 주먹이 내 얼굴로 날아올 것을 상상하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명숙 씨의 젖어있는 몸이 내 허벅지에 닿아있는 촉감 때문에 내 안의 본능은 지독할 정도로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디로 간 거야 대체? 분명 이쪽 코스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영민 씨가 혼잣말을 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켜는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가 숨어있는 숲을 안쪽까지 밀려들어왔다. 나는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참았다. 명숙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내 허리를 꼭 안았다. 그녀의 심장 고동이 내 가슴을 쾅쾅 울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영겁에 몇 분이 흘렀다. 영민 씨는 담배를 다 피우고 바닥에 비벼 끈 뒤 신경질적으로 발길을 돌려 아래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와 명숙 씨는 참았던 숨을 동시에 크게 몰아쉬었다.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명숙 씨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생긋 웃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촉촉했고 방금 전의 위기 덕분인지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수 씨 심장 뛰는 것 좀 봐. 무서웠어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더 좋은지 모르겠네. 그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영민 씨의 눈을 피해버린 이 위험한 미래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 내 몸의 은밀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다.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해방감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대담하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영민 씨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달콤하고 치명적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의 아슬아슬했던 미래 이후 내 삶은 완전히 중독된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낮에는 직장에서 서류를 보고 있어도 눈앞에는 명숙 씨의 굴곡진 몸매가 아른거렸고 귀에는 그녀의 끈적한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밤이 되면 증상은 더 심해졌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내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하얗고 촉촉한 살결의 촉감이 살아나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독한 갈증이자 열병이었다. 나는 온통 다음 주말 모임 생각뿐이었다. 명숙 씨의 번호를 보며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영민 씨에게 들킬까봐 참아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들었다. 등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옷 속에 숨겨진 그 대물 같은 풍만함과 나만을 향해 열어주었던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 떠올라 아랫배가 묵직해졌다. 반면 집에 있는 시간은 고역이었다. 아내의 무덤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안의 공허함은 더욱 커졌고 명숙 씨와 비교되는 아내의 건조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곤 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푸른 숲속 명숙 씨의 부드러운 품속에 갇혀 있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이 지독한 사랑 혹은 집착은 나를 송두리째 파괴할 것처럼 강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영민 씨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다 알아챈 걸까? 명숙 씨와의 관계가 들통난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정수냐? 자는 건 아니지? 영민 씨의 목소리는 약간 취해 있었다. 평소의 당당함 대신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영민아.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친구의 호칭을 쓰며 대답했다.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해서 전화했다. 요즘 명숙이 그년이 좀 이상해.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손을 잡으려고 해도 피하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혹시 동호회 안에 딴 놈이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 혹시 뭐 하는 거 없냐? 영민 씨의 말에 내 등 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 단단하고 자신만만하던 남자가 여자의 변심에 흔들리며 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의심하는 딴 놈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의 기묘한 우월감과 함께 강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글쎄, 내가 보기엔 별일 없는 것 같던데. 회장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명숙 씨도 요즘 총무일로 바빠서 그렇겠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거짓말을 했다. 영민 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다. 그래. 하긴 내가 요즘 너무 집착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고맙다 얘기 들어줘서. 주말에 보자. 전화가 끊기고 난 후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영민 씨의 하소연은 나에게 경고등이 되는 대신 오히려 내 집착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그 거대하고 당당한 회장을 밀어내고 명숙 씨가 선택한 남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내 남성성을 거대하게 자극했다. 그녀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오직 나만을 원하고 있다는 착각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전차처럼 나는 점점 더 깊은 욕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가오는 주말 그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말이다. 마침내 다가온 토요일 동호회 버스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우리 세 사람 사이의 기류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같았다. 영민 씨는 충혈된 눈으로 명숙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고 명숙 씨는 그런 영민 씨의 시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내 쪽을 향해 은근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중간에서 터질 듯한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날의 산행지는 유독 가파르고 험한 바위산이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수록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도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멀어졌다. 나와 명숙 씨 그리고 영민 씨 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대열의 맨 뒤편에 남게 되었다. 영민 씨는 뒤에서 묵묵히 걸으며 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매서운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등 뒤에서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사건은 하산길 지난번에 그 한적한 B코스 갈림길에서 터졌다. 내가 슬그머니 B코스로 발을 디디려는 순간 뒤에서 영민 씨의 거친 손길이 내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력했다. 정수야, 너 어디 가냐? 정규 코스는 이쪽이 아닌데 왜 자꾸 이 길로 가려고 해? 영민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명숙 씨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민 씨, 왜 그래요? 정수 씨한테 무례하게. 무례?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례하다는 거야? 영민 씨가 마침내 참았던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내 어깨를 밀치며 명숙 씨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네 둘이 지난주에 이 길에서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명숙이 내 등산복 가방에서 정수 내 손수건이 나오더라. 그것도 아주 촉촉하게 젖은 채로. 영민 씨의 폭로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지난주 밀회 때 내가 흘린 땀을 닦아주려 명숙 씨가 챙겨갔던 손수건이 덜미를 잡힌 것이었다. 영민 씨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덩치로 나를 압도하며 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55평생 이렇게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때 명숙 씨가 영민 씨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당당하고 차가웠다. 그래, 알았으면 어쩔 건데? 나 영민 씨 당신의 그 거칠고 무식한 태도에 진저리가 났어. 정수 씨는 당신처럼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짜 남자가 어떤 건지 나한테 알려줬다고. 명숙 씨의 폭탄 선언에 영민 씨는 황망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보다 덜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치켜세우며 자신을 깎아내린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너희들. 영민 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나를 칠 것 같던 그가 명숙 씨의 냉정한 눈빛 앞에 주춤했다. 명숙 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나를 향한 신뢰로 단단했다. 정수 씨 가요. 이 인간이랑 더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우리 길 가요. 그녀는 나를 이끌고 B코스 아래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영민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지. 나는 명숙 씨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서도 내 선택이 가져올 파국의 두려움이 앞섰다. 동호회에서의 매장, 아내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친구를 배신했다는 수치심. 하지만 내 손을 꽉 쥔 명숙 씨의 그 촉촉하고 따뜻한 살결의 유혹을 나는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나는 결국 파멸을 향해 그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 폭발적인 사건이 있은 후 모든 것은 무서운 속도로 정리되었다. 영민 씨는 그날 이후 동호회 회장직을 사퇴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소문은 발이 없어 순식간에 동호회 전체로 퍼져나갔고 나와 명숙 씨는 더는 그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남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기엔 중년의 체면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산악 동호회를 떠나야 했다. 동호회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산속이라는 은밀하고 위험한 공간, 영민 씨라는 존재가 주던 그 짜릿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평범한 카페나 모텔 방에서 만나는 명숙 씨는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의 하얗고 풍만한 살결은 여전했고 여전히 나를 원할 때마다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내 마음속의 불꽃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파국은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찾아왔다. 좁은 모텔 방 안에서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명숙 씨는 내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쉬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의 땀 냄새와 사량취가 가득했다. 정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나 이제 영민 씨도 정리했고 정수 씨랑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정수 씨도 와이프랑 정리하면 안 돼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정리라는 단어가 내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탐했던 것은 중년의 메마른 일상을 달래줄 짜릿한 불장난이자 은밀한 일탈이었지. 내 가정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큼의 무모함이 아니었다. 명숙 씨의 그 대물 같은 매력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던 내 자신의 모습이 그제야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 옆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가정을 지켜준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자 엄청난 죄책감과 혐오감이 몰려왔다. 명숙 씨, 그건 안 돼요. 난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약속은 안 했잖아요. 내 차가운 대답에 명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분노로 변했다. 뭐라고요? 정수 씨, 당신도 결국 영민 씨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아니, 그 인간보다 더 비겁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달콤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그녀는 거칠게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허망하게 울렸다. 그것이 명숙 씨와의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내 번호를 차단했고 나 역시 그녀를 다시 붙잡지 않았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격렬했던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를 잃었고 즐겁던 취미를 잃었으며 내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도덕적 흉터만이 남았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의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주말이면 산 대신 동네 공원을 홀로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 가끔 베란다에 걸린 등산복을 볼 때마다 그 푸른 숲속 바위 뒤편에서 보았던 영민 씨와 명숙 씨의 모습, 그리고 비코스 숲을 속에서 나눴던 그 촉촉하고 뜨겁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내 안의 남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위험했던 청춘의 끝자락이 남긴 쌉싸름한 여운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